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 산업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한 국내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옥정로의 한 폐자원 활용 공장. 최근 이 공장에 철 스크랩과 함께 2차 전지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생산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으로 블랙 파우더를 추출해낼 수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은 광주 전남 지역 내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업체의 연간 2차 전지 재활용 처리량만 2만 4천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 지역 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주식회사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 모두 12곳입니다. 5조 원대에 이르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전구체 등 생산 공장과 함께 2차 전지 완성품 생산 공장들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장까지 가동되면서 광양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완성품 생산에 대해 제품을 다시 자원화하는 완전한 자원순환의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HY 크림메탈의 원료를 공급하게 될 이 전처리 시설로서 광양 ENS가 그 밸류 체인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표현을 강화시키자면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이 같은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만 2,20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새로운 발판으로 차세대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국내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라는 실질적인 기업이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양시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고용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도시로 과감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GS칼텍스가 디지털 전환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 강도 높은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단 디지털 전환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디지털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AI 기반 최적화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기반 설비 검사와 배관 두께 측정 이미지 AI 분석 모델, 회전기계 이상 감지 시스템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전 밸류 체인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두고 목포대와 연합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박병희 순천대 의대 설립 추진단장은 순천과 목포 주민들을 위해 양 지역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며 이 같은 연합대학을 통한 의대 설립 방안을 전남도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대학 통합 전 단계로 두 대학에 각각 총장을 두되 교명을 통일하면서 약학과와 간호학과 등 중복된 학과는 합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박 단장은 연합대학에서 각 캠퍼스에 정원 100명씩 2개의 의대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최근 전남도와 용역기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의 특산물인 제첩은 섬진강에서 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서천 지방하천에서도 제첩 등의 폐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 끝에 20년 만에 어민들이 폐류 채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 이제 이곳에서도 제첩과 다슬기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폐류 채취가 지방 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 최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폐류 채취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법 규정에 따른 어업 허가 신고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 이미 시행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시장 판매랄지 공동 위탁 판매를 가지고 공동 이익증 소득증대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업 및 적정어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어업 정수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민들은 이번 폐류 채취 어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가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인구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문 내용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원인, 정책 선호도와 개선 방안 등이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를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실제로 뇌물을 받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순천의 한 도심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 여고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어 어두워진 전남 순천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더니 뒤에서 공격합니다. 소리를 들은 행인이 다가오자 이 남성은 도망갑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순천의 한 도심에서 30대 박모 씨가 여고생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주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수색했습니다. 이어 범행 장소와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상가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박 씨는 행인과 말다툼 중이었고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여고생과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비명 지르기 나는 말기려고 확 쫓아왔죠. 이렇게 남자가 도망가 보더라. 그래서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흉기에 찔린 여고생은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고생은 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향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여고생에 대한 부검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출신 주승용 전 국회 부의장이 도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갖고 주 전 국회 부의장과 김철희, 박형근, 위재춘 회원 등 4명을 여수 지역의 신규 아너로 위촉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에 AI,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치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까지 국도비 13억 원을 들여 범죄와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섬 지역에 스마트 가로 등 치안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등 과학기술을 적용한 통합 치안 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첫 사업 대상지는 여수 하화도로 첨단 시스템을 운용한 뒤 성과 분석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귤 재배 농가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감염병 방제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류 질병 방제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병 모양의 실험 용기 안에 희뿌연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1억여 마리의 세균이 섞인 이 용액에 미량의 바이러스를 투여했습니다. 세균을 섞는 배양액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혼탁했던 세균 배양액이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팀이 토양 분석을 통해 2년여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바이러스는 감귤 궤양병의 원인균을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 13,900헥타르의 감귤 농지에서 발생하는 궤양병 피해율은 6% 안팎. 효과도 뛰어난 데다 친환경 방제가 가능해 감귤 재배 농가에 시름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궤양병이 열매까지 옮기면은 이제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거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연구진은 또 어류질병 원인균의 하나인 비브리오균을 억제하는 데도 이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타깃하는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지 테라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종 파지 테라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상용화 단계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순천의료원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의료원 3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순천의료원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132억 6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1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진의료원은 145억 4천여만 원의 적자, 목포의료원은 30억 3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 겸 내년 국가대표 4차 선발전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스포츠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훈련에 돌입한 선수들은 내일 순위 결정전에 이어 모레 최종 결승전을 치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7명의 국가대표는 내년 광주 세계 양궁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9월 시청자위원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수산 피해와 쌀값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취재를 당부했습니다. 또 2년 앞으로 다가온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콘텐츠 개발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다음 달 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기간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주문했습니다.